Multiplex IBD Leader, PCL. 네, 안녕하세요. PCL 김소연입니다. 오늘 이런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진단의 회사로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단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방금 뭐 디지털 치료제 아니면 디지털 여러 가지 플랫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PCL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교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연구실이라고 하는 그 국가과제를 다 바탕으로 교원 창업을 했고 2017년에 저희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 회사들은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우선 진단 회사랑 일반 인더스트리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인허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통해서 한 가지 허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이나 이런 시장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인허가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듣고 원천 기술을 그리고 사업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뭐 2017년에 상장을 했고 2022년에 저희가 21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22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그로스가 빠른 회사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체외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체외 진단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체외의 피나 혈액이나 침이나 아니면 소변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밖으로 나와서 진단하는 것을 체외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외 진단은 이렇게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 진단도 있지만 병원에 가도 간단하게 피만 뽑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침이나 소변 같은 것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일찍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POCT라는 현장 진단 시장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가정에서 하는 많은 진단들도 발달되면서 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단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는 사실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제 1,000억 정도를 넘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 자체가. 근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의 한 10개 회사들이 전 세계 글로벌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코로나나 팬데믹, 바이러스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엔데믹 시대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이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바이러스 진단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학위할 때부터 에이즈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지 메신저 RNA나 아니면 앞터머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사를 창업하면서도 바이러스 진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요시하는 진단은 TTID라 그래서 혈액으로 전염되는 진단,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혈액으로 전염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에이즈나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치명적인 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100% 우리 몸에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수혈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민감도 100%일 때만이 허가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TT라는 혈액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말라리아 이런 모기 그리고 우리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늘어남으로써 점점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 코스트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혈액 감염은 아니지만 코로나 항체나 바이러스가 혈액에 있음으로써 그걸 어떻게 수혈을 하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증가됨으로써 혈액에 대한
그 혈액에 대한 그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점 바이러스를 많이 검사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헌혈을 잘못하면 얼굴이 누래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되면서 그걸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코스트는 증가되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고자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다중 진단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적은 피로, 적은 비용으로, 적은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 이제 회사의 핵심이고요. 이런 바이러스를 걸려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T라는 방법과 시롤로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NAT는 바이러스는 유전자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PCR이라는 방법으로서 검사하는 것을 NAT, 뉴클레익 애시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분자 진단이라고 합니다. 시롤로지는 바이러스에 있는 항원 그러니까 단백질을 검사해서 항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면역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진단이 있는데 그 NAT, PCR은 이미 다중으로 진단하는 걸 글리포스라는 회사가 스페인 회사인데 개발을 해서 시장의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롤로지, 항원 진단은 한 번에 하나씩만 검사하지 여러 개를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롤로지 면역 진단이면서도 다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 기술은 제가 이제 그 국가지정연구실이라는 국가과제를 하면서 개발한 그 솔젤이라는 기술입니다. 솔젤은 유리인데 3차원적으로 담고 있어서 보다 많은 단백질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30개국 특허를 획득했는데요. 한 번에 64개까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민감도는 더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많은 진단을 한 번에 하고 그리고 훨씬 원가나 이런 그 가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뭐 논문도 내고 특허도 30개국에 등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공정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다중 바이러스 진단을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하이스루풋해서 혈액원 같이 하루에 수천 명씩 진단하는 아주 큰 장비를 가지고 하는 진단 방법, 아니면 이런 보건소나 조그만 곳에서 작은 클리닉에서 중소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 방법, 그리고 이제 요번에 코로나 같이 저희는 타액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요. 자가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포인트 오브 케어 이런 세 가지 진단을 저희 같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이렇게 큰 장비입니다. 대형 병원, 혈액원에서 수천 개의 혈액을 걸러내서 빨리빨리 수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8,000개씩 1년에 300만 개의 혈액을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처럼 영상화해서 영상 이미지로 바꿔서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저희 검사 방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거를 이제 큰 게 아니라 조그만 보건소나 응급실 같은 데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계 설치나 이런 전문가 없이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 개발한 것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코를 쑤시거나 피를 집어넣으면 바로 30분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병원에서 있는 큰 장비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그리고 작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허가받은 제품은 인플루엔자 독감 A형하고 B형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를 한번 쑤셔서, 이거는 이제 코로 하는 건데요. 쑤셔서 넣으면 이 세 가지를 같이 검사해서 30분 만에 이 사람이 열이 났을 때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투인데믹이 유행하기 때문에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이 지금 거의 80에서 90%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닐 경우에 안티바이오틱, 그러니까 항생제 처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생제 남용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거,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 처방이라든지 처방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초기에 몸에 들어가기 전에 증상을 일으키기 전에 빨리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백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현장에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PCR 같은 경우는 하루도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항원이나 이런 저희도 이제 자가 검사를 하지만 자가 검사의 그 정확도가 이런 병원 장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병원 장비의 성능을 가진 그 POCT 현장 진단 장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은 올해 초에 허가 받은 건 항체 검사입니다. 항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N이라는 항체는 변이가 없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이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 항체고요. 그리고 우리가 S라는 항체는 스파이크라 해서 변이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특정 백신에 의해 우리가 지금 맞는 백신이 얼마나 역가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체를 뒤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N항체, 과거에 걸렸던 사람들이 한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S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3개월부터 떨어지는데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에서 2까지, 이 정도 되면 1 이하가 항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항체 레벨을 보고 내가 추가 접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시기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간편하게 주로 저희가 77개국을 이걸 팔았는데요. 타액으로 하는 검사를 저희가 뭐 최초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저희가 뭐 대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침만 뱉어서 그냥 검사하면 10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여기 침 있는 부분에서 인큐베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최근에도 요즘 다시 트윈데믹이 유행하면서 해외에서 많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저희가 셀프 테스팅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유럽에 이제 곳곳에 가시면 약국에서 저희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한 15유로에서 20유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되게 그것보다는 낮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솔루션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솔루션도 제공하고 세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보시나 로슈 같은 그 기업에 비해서 민감도가 한 10배 정도 높다고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만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는 것도 독일에서 직접 제3기관에서 증명을 해서 퍼블리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77개국에 이거를 수출하고 하는 동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사실 잠식이 됐습니다. 뭐 엊그제부터는 3만 건수가 넘어가고 조금씩 더 겨울이 되면서 바이러스의 특성상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사실 검사해 보면 음성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양성도 안 걸렸던 사람도 있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학회에 가서 보니까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는 항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걸렸던 사람이 한 뭐 30% 정도 된다고 하면 항체 생성률은 그것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정말 어떻게 보호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인플루엔자 A, B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해갖고 점점 이제 토속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뭐 상비약처럼 놓고 타액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진단회사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할지 생각을 저희도 많이 했고 저희가 원래 이제 코로나나 호흡기 바이러스보다는
그 혈액 감염 바이러스 아니면 만성 질환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질병 진단이라는 거는 미리 앞서서 프리벤티브 그리고 예방하고 그리고 일찍 조기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실은 그 이걸 위해서 원헬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원헬스는 사람을 진단하고 헬스케어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인수 공통 감염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 중에서도 동물에서 오는 거 뭐 고기들,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환경 이 세 가지를 합치지 않으면 저희가 결국은 예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프리벤티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IT 회사들이나 뭐 요즘은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데서 다 헬스케어를 한다고 하지만 IT 접근이랑 저희 같은 이제 진단회사 접근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디지즈, 질병의 하나하나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케어 플랫폼은 질병마다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디지털뿐만 아니라 IT뿐만 아니라 실제 진단과 자가 진단과 병원 진단을 컴비네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환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백신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경동맥이 막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동맥이 막히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 급사나 여러 가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동맥을 일으키는 데이터랑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경동맥을 이렇게 초음파하는 대신 시그널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경동맥이 막힐 것을 예상을 해서 병원에 와서 이걸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그널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스매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원에 언제 갈지를 예측해주는 뭐 이런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경성 질환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가습기 살균기에 노출이 됐는데 누구는 질병에 걸리고 누구는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소인을 미리 밝혀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많은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미리 알려주는 이런 그 프리딕션 시스템도 지금 환경부 과제를 통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하수 모니터링입니다. 하수 모니터링은 그 뭐 옛날에 마약 같은 것을 그 도시에서 얼마나 쓰는지 만드는지 하는 걸 위해서 저희가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제안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수에는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변이를 한 열흘 정도 먼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이가 나올지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지를 저희가 이런 하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예측하고 그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는 걸 대비해서 변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리고 또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스마트 시티 그 사업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 모니터링, 환경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 종합하는 이런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는 이제 그 진단을 통해서 프리벤티브 예방을 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진단 회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여러 가지 질병 진단 각의 노하우를 통해서 각 진단에 맞는 그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